아직 나이 들지 않았을 때 혹시 나이가 들어도 자식에게 서러운 대접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힘이 약해지고 의지가 부족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가족, 특히 자녀에게 큰 기대를 품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대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계속 간섭을 하게 되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자녀에게 서러운 대접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경제적인 면, 건강관리, 인간관계, 또 마음가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요소가 얽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를 잘 지키면 훨씬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선에서 따뜻한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작은 원칙들을 지켜나가면 나이가 들어도 자녀와의 관계가 훨씬 부드럽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녀에게 서운함을 느끼거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부담을 느끼는 상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역시 경제적 독립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를 도와드리는 것이 나쁜 일은 절대 아니지만 부모 스스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갖추고 있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훨씬 자유로워지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녀 쪽에서 부양 의무를 크게 느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인 골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노후 자금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연금이나 저축, 투자 등을 통해 퇴직 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예비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또 주거 형태나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미리 고민해서 불필요한 자산에 묶여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처음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도 실제로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건강관리 역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빠질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 건강 문제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환이나 질병이 생겼을 때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를 돕는 건 자연스럽지만 부모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면 그 책임을 온전히 자녀에게 넘기게 되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 건강검진 등을 꼭 실천해야 합니다. 또 장기 간병보험이나 의료보험을 통해 갑작스럽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플 때 자녀에게 무조건 기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둔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훨씬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의 독립성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이미 독립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의 생활을 존중하고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선택은 결국 자녀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의 결정을 쉽게 비판하거나 재정이나 인간관계 면에서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면 결국 자녀 쪽에서 부모가 너무 많이 참견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 서운함이 쌓일 수 있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오래가게 만들어줍니다. 자신만의 삶의 목표를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만 집중하다가 정작 자신의 삶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서 독립한 뒤에는 갑작스럽게 이제 뭘 해야 하지 하고 당황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도 취미나 사회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생 학습이나 새로운 기술, 취미 생활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이 있으면 부모 자신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와 의도치 않게 부딪힐 일도 줄어듭니다. 자녀와 소통하는 방식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간섭하거나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녀는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정기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주고 부모 입장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서로 경청하려고 노력하면 갈등이 예방됩니다.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자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들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재산 분배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상속이나 재산 분배 문제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를 맞이하기 전에 미리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 분배 계획을 세워두면 자녀 간 갈등이 생길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결정했는지를 미리 설명하고 공증이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서를 작성해두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럽게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자녀들이 상속 문제로 다투는 상황을 피하게 됩니다. 감사와 존중을 실천하는 자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부모도 자녀에게 너무 당연하다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고맙다라고 감사를 표현하면 서로의 관계가 훨씬 따뜻해집니다. 자녀가 도와줄 때마다 당연히 해야지라는 생각만 갖는 대신 사소한 도움이라도 고마움을 표현하면 자녀의 마음도 편해지고 부모를 더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부모가 매사에 불평하거나 자녀를 비판하고 잔소리만 늘어놓으면 자녀 쪽에서도 마음의 문을 닫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 간 배려와 칭찬, 격려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쓰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우선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노후 자금 마련이 필수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저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계산해보고 그에 맞춰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 계획해야 합니다. 청년기와 중년기에 어느 정도 저축 습관을 들이고 투자나 연금 상품을 잘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자녀에게 큰 의존을 하지 않을 수 있죠. 거기에 더해 소비를 통제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에만 투자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강 관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이 줄고 신체 여러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은 더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등을 통해 몸을 꾸준히 움직이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체력과 근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나 불균형한 식단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엄격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조금씩 소금과 설탕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하는 습관을 키운다면 훨씬 나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모라 해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간섭하거나 자녀가 힘들어 보이면 무조건 개입하려 하기보다 자녀가 먼저 도움을 구할 때를 기다리거나 적정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서로 간에 존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의 삶이 충만한 부모를 본다면 자녀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부모를 대하기 쉽습니다. 자신만의 삶의 목표를 찾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함을 느끼거나 자녀에게서 무시받는다고 느끼면 상처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은 무궁무진합니다. 봉사활동, 취미나 동호회, 평생교육기관에서 뭔가 배우기, 여행 등등 이런 활동들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삶을 가꾸는 태도는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행복해 보이고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자녀도 안심하고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소통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자녀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들어주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되, 결정은 자녀가 하게 두는 태도가 좋습니다. 뭔가 서운함이 생기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잦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애매한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왜 몰라줘? 같은 식으로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보다 이 부분이 나는 조금 힘든데 네 생각은 어때? 처럼 서로 대화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의사소통으로 오해를 줄이면 자녀에게 서운한 상황을 맞이할 일이 훨씬 적어집니다. 재산 분배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상속이나 증여 문제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가 재산 분배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자녀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 둔다면 갈등의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족 회의를 열어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왜 그렇게 계획했는지 미리 대화해두면 남은 자녀들이 서로 다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와 존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도와주더라도 부모가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자녀 입장에서는 서운함이 쌓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이해하려 한다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서로에게 고마운 점을 찾고 작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습관이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결국 노후에 자녀에게 서러운 대접을 당하지 않으려면 부모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적 독립을 지키고 건강을 돌보며 자녀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따뜻한 소통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합니다. 또 재산 분배 문제나 마음가짐, 감사의 표현 등 작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지속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은 항상 이곳에 와주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기쁩니다.